자, 그럼 2부 코너는 무엇일까요? 밀레니얼 Z세대의 일하는 트렌드를 엿보는 코너 일과 시간입니다. 오늘 일과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오늘은 Z세대 취준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트렌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전히 시험을 준비하거나 회사 면접을 보는 것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점점 이력서라는 말보다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표현에 익숙해지는 게 요즘 Z세대의 일상이거든요. 당장 이게 밀레니얼에 속하는 저희 세대와는 또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기사 헤드라인을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별그램 계정이 포트폴리오, MIT 4년을 1년에 배운다? 울트라 러닝이 직업을 바꾼다. 정말 딱 기사 제목들만 봐도 이젠 SNS가 포트폴리오가 되고 네, 인별그램을 그렇게 자기의 약간 포트폴리오, 자기가 어떤 대외 활동했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도 주변에서 봐가지고 되게 공감 가는 기사였어요. 저희 회사에도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업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저희 우주록스 해시태그를 걸고 게시물을 일주일에 이제 몇 개씩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뭔가 자기만의 어떤 피드의 결이나 그런 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싶진 않다. 그런 경우에는 다들 또 이게 자기 색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면은 계정을 그냥 새로 만들어서 회사 디지털 업무를 위한 계정을 다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막 그 계정 관리 해줄 때 피드의 결과 막 그 톤 앤 매너를 맞춰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항상 하는 것처럼 딱 들어갔을 때 그 이미지가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인별그램은 특히 그 세 줄을 쭉 그 통일되는 맞아, 그거를 맞아.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인별그램 특유의 약간 자랑을 해도 적당히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고 근데 막 다른 데서 이제 자랑하면은 약간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데 그쵸. 인별그램에서는 괜찮다. 모두가 그러기 때문에 약간 용인이 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SNS를 그렇게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똑똑한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그 정재승 교수님이 카이스트에서 내년에 만드는 이제 융합인재학부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하나가 서평을 그 1년에 100권이었나요? 네, 1년에 100권, 이제 학부 기간 동안에 100권을 읽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서평을 각 권을 한 2시간짜리 분량으로 너튜브에 올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직접 레포트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2시간 분량으로 자기가 서평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 거를 너튜브에 올리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엔 다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다. 네네네. 그런. 빡세다. 근데 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 때 공부하고 학점 챙기느라 그런 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걸.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또 아이디어 아예 같더라고요. 대학의 과제 자체가 그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를 퍼블리시하게 만드는 거? 그런 면에서 딱 이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 MIT 4년을 1년에 배운다, 울트라 러닝이 직업을 바꾼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 러닝이란 책도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이제 33살 남자분이 이제 4년 동안 배워야 될 거를 그 컴퓨터 공학 관련된 거를 1년 안에 배워서 이제 주로 컴퓨터 공학 관련해서 독학을 할 수 있고 리모트로 배울 수 있고 약간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개인이 빠르게 이제 트렌드를 습득하면서 배우는 게 더 낫다는 여러 가지 요인을 활용해가지고 4년 안에 배울 걸 1년 안에 확 배우고 직업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컴공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네, 직업을 바꾸는 식? 그러면서 이제 독학으로 뭔가 코딩을 배우거나 직업을 바꾸는 약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코세땡 같은 온라인 이제 교육 플랫폼이 그래서 뜬다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MIT 코스 4년짜리 코스를 1년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예외적인 그냥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코세땡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이제 그 대학의 교수가 하나의 강좌를 연다든지 예컨대 막 앤드류 응 같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되게 저명한 교수가 인공지능 관련된 커리큘럼을 딱 올리면 그것만 들으면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그냥 수료증 받는 정도 네. 라면은 하지만 이제 미래에는 점점 갈수록 이런 온라인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게 된다면 뭐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좋은 교수, 좋은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으면 이제 일반 교수님들은 어떡하죠? 그러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맞아요. 전 좋은 게 그래도 예전에는 뭔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이 4년 동안 들어야 된다라는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개인한테 선택지가 늘어난 거니까 시간 단축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건 이제 개인의 이제 선택인 거니까 전 개인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 차원에서 되게 좋죠. 네. 이게 되게 아카데미아와 그 실용성을 추구하는 그런 스킬을 배우는 방향의 이제 교육기관이 굉장히 분리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대학에 가고 뭐 그 다음이 취업이고 이런 식인데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도 대부분 취업을 준비한 사람이 대부분이 됐으니까 점점 실제 연구라는 아카데미의 방향과 뭐 근데 구골이 이제 코세땡에서 직접 본인 회사 관련된 이제 업무 클래스를 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방향은 약간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 스킬을 배우는 실용적인 클래스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우리들이 일하는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기사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크게 2개에서 3개 정도 기사를 더 공유하고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예, 앞서 2부에서는 포트폴리오, 노션으로 이력서 만들기 등등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나머지 기사들은 Z세대 관련해서 일하는 트렌드 전반을 다루는 듯합니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 네. 취준생 코로나 취업 한파에 쪼개기 알바도 다행이라고 있네요. 낚시성 기사 같은데. 네. 아 뭐야. 아, 그리고 롤모델 없음, 청년이 온다, 청년의 언어가 온다. 대표님들 이런 사람이 일 잘합니다. 하하하. 근데 이게 저희도 이제 겨울 인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정말 나이대가 막 95년생에서 99년생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95년생을 보고는 아직도 취업이 안 됐구나 그 마음과 99년생은 아니 이렇게 이제 막 22살, 1살인데 이렇게 또 바로 인턴 지원을 하는구나. 되게 다양한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실 이제 애초에 인턴을 지원하고 이러시는 분들 자체가 이제 취업 관련해서 좀 빡센 분들일 테니까 애초에 이력이 빡셀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막 99년생 분인데 막 이미 몇 가지 막 동아리와 대외 활동을 이미 했고 그리고 99년생인데. 심지어 아직 대학생인데 정말 나름 유수 방송국에서 경험도 막 인턴도 있고 이미 몇 번 했고 이런 거. 네,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우리도 대학생이었으니까 알잖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 몇 명 보이더라고요. 이미 뭔가를 찾았나요? 한 사람들인 거. 네, 동아리도 되게 좋은 동아리들 열심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채용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 빡센 이미 이력을 갖고 있어서 네, 그래서 되게 좋아서 고민인 케이스.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그걸 보면서 또 하나로 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1학년 때는 좀 놀아도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조금 뭐 재수인가 이렇게 하면서 10학번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친구 10학번 때부터는 진짜 거의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학점 챙기는 그 2년 사이에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빠듯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주변에 뭐 취준생 아니면은 뭐 대학생이나 그것보다 더 어린 뭐 고등학생 분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대학을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이제는. 그쵸. 대학도 어차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가는데 대학을 그럼 가야 되냐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약간 가야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대학생인데
자퇴를 하겠다. 어차피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 라면서 약간 의미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저는 이제 1, 1학번이어서 딱 말씀하신 좀 이제 점점 빡세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학점 챙겨서 뭐 이제 의대 이제 전문 대학원 막 이런데 막 로스쿨을 무조건 가야 되고 맞아. 네, 그랬었어. 맞아요. 막 그러거나 실제로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행정고시 준비한 친구들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도 공부하고 너무 있다든지. 힘들겠다. 스트레스 받겠다. 너무 네, 힘들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막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냐. 어차피 공무원 시험 준비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더 더 팍팍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대학교 창업경진대 멘토링을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막 2, 3학년 대학생들 만나서 멘토링을 해줬는데 혼자 이제 창업경진대에 나와서 혼자 사업계획서를 쓰고 혼자 이제 이런 것들 로드맵을 만들고 그게 다 한 명이 팀인데 한 명이서 그걸 다 했더라고요. 디자인도 하고 그걸 보고 너무 대단한 젊은 친구들이 많구나. 그러니까요. 이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좀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동시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창업을 이렇게 하려고 다 생각을 했다는 게 그리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쌓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놀고 뭐 이럴 틈이 없나 보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막상 채용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이력서보다는 포트폴리오가 저희는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맞아. 단순히 뭐 학점이나 학과를 이제는 진짜 학과는 진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이걸 위해서 어떤 경력들을 쌓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영상 쪽이면 뭐 영상 쪽에 어떤 영상들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리고 예전에는 막 저희가 뭐 이제 뭐 20대 아니면 30대 막 이런 때에는 경력직을 뽑으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그러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막 하냐 이러면서 여전히 그게 유효하긴 한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경력직도 그 경력이 물 경력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컨시어스가 생기면서 실제로 예컨대 뭐 저희는 이제 영상 관련된 일을 하니까 너튜브 뭐 채널 뭘 해봤냐 너가 만든 실제 영상이 뭐냐 약간 그거를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해봐라 약간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막 네가 그쵸. 막 경력이 있고 막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막 대단하다 막 합격 이게 아니라 진짜 너가 여기서 뭘 했는지, 너의 역할이 뭐였는지, 막.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지, 막.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고, 실제로 신입이라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크고 작게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막 영상 편집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콘텐츠 기획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막 어떤 직장을 막 다녔던 경력직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적극성에도 놀란 게 어렸을 때 저희가 만약에 멘토링을 받는다 하면은 그냥 멘토링 받고 막 선생님 이런 느낌이 그거였잖아요. 딱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란 걸 아니까 이번에 멘토링했던 어떤 학생이 계속 어떤 사람 채용해요? 혹시 막 그쪽에 뉴즈에 뭔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구직에 대한 그런 걸 어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고 진짜 적극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되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게 되게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기사에 롤모델 없음, 청년이 온다, 청년의 언어가 온다라는 칼럼이랑 되게 맞닿는 지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칼럼인데 결국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뭔가 인생상, 직업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시대가 점점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전문가가 뭘 얘기하고 막 무슨 롤모델이고 멘토가 막 청년 멘토 한때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청년 멘토가. 근데 이젠 점점 그게 아니라 약간 나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 하면서 이 이제 칼럼 쓰신 분이 자아의 해상도가 높은 청년들이 늘어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빡세져 가는 시대에 대한 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안에서 되게 단단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전 이게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구조론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공무원을 꿈꾸는 국가는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없고 모두가 정말 스타트업이나 창업 쪽을 이렇게 조금 최대한 그걸 잘 돼 있을 때 훨씬 발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지금의 Z세대
들은 확실히 조금 더 아까 말했듯이 단단하게 자기가 가는 길을 좀 개척해가는 그런 느낌이라 아무리 우리의 기존 기성 교육이 상상력을 막는 교육이었어도 그 안에서 새로운 흐름들,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조금씩 않나. 보이고 네, 그래서 네.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너무 아쉽게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오늘 방송 어땠는지 다들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나은님 어떠셨어요? 저는 뭐 MZ 세대가 음. SNS를 엄청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해서 취업과도 연결되고 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결을 관리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기존 저희 세대랑 되게 다른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가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의 것들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우리나라에 약간의 희망이 있지 않나. 저도 약간 스타트업이 이렇게 붐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역시 우리 또 스타트업 스피릿 나노님.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그쵸. 명이라서 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많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롤모델이 없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저도 제 인생에 롤모델이 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찐이의 소감은? 뭔가 이제 일부에서는 약간 인생 영화라고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10대, 20대 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 영화를 말했던 게 엄청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맞아. 보면은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얘기했었던 롤모델이 없는 청년들이랑 이게 맞닿는 것 같아요. 결국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말하는 어떤 롤을대로 따라가면 뭔가 있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없었던 것을 많이 보면서 점점 점점은 약간 나의 길은 내가 간다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나의 취향은 이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직업은 이런 거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을 해나가겠지만 최소한 지금 그게 존재한다는 게 되게 대단한 현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아까도 잠깐 롤모델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롤모델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와의 비교나 자격지심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잘하면 저 친구 그냥 저거 잘하는 애가 그냥 끝인 거예요. 그거랑 비교가 되는 그게 아닌 거죠. 저 친구는 잘하는 친구. 이 친구는 못하는 친구. 나는 그냥 나인 거고 아무랑 나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냥 나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시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도 롤모델이 없는 현상이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길을 잘 개척을 해서 자신만의 꽃을 다 피우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그러면은 뉴즈앤더시티 마치겠습니다. 찐이가 작가로 수고해줬고요. 저는 뉴즈의 가연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나나였습니다. 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굿나잇.